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급등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좀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 그런 시세입니다. 뭐 그렇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락 마감했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모두가 상승을 바라보면 상승은 없다.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면 하락은 없다. 논쟁이 있어야 그 논쟁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더 올라가든지 더 내려가든지 하는 거지. 모두가 상승한다라고 그래 버리면 상승 없고, 모두가 하락한다라고 그러면 하락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상승의 기대감이 너무나 좀 지나치긴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뭐 그래서 일단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두가 엔비디아의 상승을 바라보지 않았나. 모두가 다 상승을 바라보면 상승은 없죠. 그죠? 이런 논리로 그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하락 마감한 거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엔비디아 0.1% 상승 마감했어요.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중엔 많이 올랐지만요. 엔비디아의 부진, IT 빅테크의 부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사실 시장에 좀 주로 영향을 미친 거긴 하고요. 그 외에도 짜잘한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핵심 내구재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나왔죠.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 거죠.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금리와 달러가 다시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뭐 사실 달러는 조금 이따 볼 건데, 달러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뭐 보시다시피 그 조정했던 거를 좀 많이 좀 되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벌써 금리와 달러의 조정이 끝났나?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직전 고점, 여기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정 중인 거예요. 여길 넘어서야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일단 어제 달러와 금리가 다시 양봉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정 끝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도 맞지만, 엔비디아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맞지만, 그 외에도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와 달러가 또 치솟으면서 증시가 악영향을 받은 것도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도 좀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달러는 어젯밤 급등했어요. 달러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라면요, 전일 하락했던 거를 완전히 다 되돌리고, 그리고 고점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일 하락했던 거, 이거는 속임수가 됐었겠죠. 전일 하락을 속임수로 인정을 했고, 우리가 그 확인을 했고요. 다시 되돌리면서 장대 양봉 보이면서, 장대 양봉이 무엇을 했나요? 여기 그 직전 고점, 의미 있는 이런 저항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겁니다. 어디까지? 더 오르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일단 목표치가 제한적입니다. 기껏 여기를 돌파한 척 했더니 다음은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조금 더 상승의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물론 달러 인덱스는 조금 좀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뭐 사실상 여기만 넘어서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 뭐 이 정도는 일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잡자면 여기겠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네요. 23년 3월 초에 만들어 놓은 달러 인덱스 고점이 있는데요. 사실 좀 딱딱하게 좀 빡빡하게 따지자면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해야 달러 인덱스는 이 하락을 극복하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겠죠. 근데 뭐 이미 여기 직전 고점만 돌파한 척을 해도, 여기만 돌파한 척을 해도 사실상 일단은 뭐 중기적인 상승 정도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하여튼 단기적인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자꾸 그런 지표로 나오니까
어제 하락했던 거 전부 다 되돌리면서 이렇게 달러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건 아시아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거는 그 선풍기 날개 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금리와 달러가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금리와 달러가 또 올라버린 거예요. 증시 외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증시는 더욱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내용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참 하나 더 있었네요. 어제부터 그 잭슨 홀 미팅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은 총재들이 나와갖고 연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잭슨 홀 미팅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증시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낮은 확률로 지금 그죠? 잭슨 홀 미팅 기간에 증시가 떨어지는 건 낮은 확률인데요. 그 낮은 확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하여튼 좀 재밌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일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니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정도 발언에는 이 정도 발언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다음에 보스턴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올랐을 수 있다. 요것도 영향을 미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짜잘한 이벤트고, 중요한 건 오늘 밤인데요. 찾아보니까 저기 파월 의장이 연설이 밤 11시 5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1시 5분에 파월 의장 연설하니까 그거를 일단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재밌는 건, 시장은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일단 어떤 방향성은 보여준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좀 그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일단 반등을 하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움직임이 빨랐던 거죠. 어젯밤에 한 거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한 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일단은 반등을 했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빠지면서 어떤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시켰다. 한 번에 하루에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기도 바쁘죠. 근데 이런 하락장, 어떤 이런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하루에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올랐다 빠졌죠. 오르면서 어떤 반등의 고점을 확인했을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전일 상승을 완전 다 되돌리면서, 이건 S&P입니다.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일단 추가 하락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쪽에 전저점 지지력들이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가벼운 지지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6월 말쯤에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자리 지지력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될 것 같지만 또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 건 뭐냐면,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전일 상승이 속임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일단 먼저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 전일 상승이 속임수였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어제 만들어냈던 이 고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건데, 이 반등의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두 가지를 한 거죠, 그죠? 반등의 고점도 확인했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상승을 되돌리면서 추가 하락의 의지도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워낙 움직임이 좀 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 전일 상승했던 걸 완전히 다 막 되돌려버리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어렵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뭐가 나한테 편한지 좀 잘 찾아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거를 잘 대응할 자신이 있다. 나는 뭔가 좀 그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응이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거고요. 나는 도무지난 이런 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전략, 나는 뭐 바이 앤 홀딩으로 가는, 나는 뭐 하나 매수해놓고 진득하게 오랫동안 기다려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도 되는 거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다만 그 방법, 뭐 장기 투자냐 아니면은 뭐 잦은 매매냐, 이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하여튼 잘 생각해 보셔서 이 둘 중 하나를 뭐 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뭐 둘을 적절히 잘 섞어 쓰시면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만 딱 골라갖고 하나만 죽어라 하는 게 가장 좀 낫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어쩔 땐 이거 하고 어쩔 땐 이거 하고 이러면은 양쪽으로 다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 나는 뭐 계속 뭐 장투를 할 거다. 나는 단타를 할 거다. 골랐다라고 하시면은 그 자기가 선택한 방법에 대한 어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단점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장투하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투하기를 선택했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거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뭐 잦은 매매하다 보면은 좀 실망하는 일도 좀 많을 수 있고, 손실의 기회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많이 벌 때도 있겠지만 조금 좀 많이 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 본인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후회하면 안 돼요. 이걸 선택했으면 따라오는 그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고르시라. 정답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어제 오르면서 어딘가에 일단 반등의 고점을 확인했고, 또 그리고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 자리, 직전 저점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간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 하락이 또 되돌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증시가 그런 곳이에요. 예.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내일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뭐라 한마디 하면서 또 다시 시장이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일단 미국 증시 뭐 하는 날이냐? 파월 의장 연설을 재료로 해서 이 직전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전일 일단 강력한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요. 그러면서 빠지면 뭐 하는 거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지지력을 테스트해서 붕괴되면 하락이 이렇게 N자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 이제 그 변동성 지수라든가 좀 나머지들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그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그죠?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그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빅스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빅스는 차분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불안하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애플 봐야 되겠죠. 애플도 뭐 보시다시피 어제 이 전일 상승을 다 되돌렸거든요. 애플도 똑같습니다. 고점을 확인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상승이 속임수가 됐고, 또 하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요렇게 싼 고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고 해도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졌는데 반등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증시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일단 증시의 흐름이 급속히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단 장대 음봉 나왔죠? 그렇지만 이거 아직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전일 상승을 되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 한 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대략적으로 한 뭐 475 이 정도가 일단 어떤 저항인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늘 밤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오늘 밤도 일단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 테스트를 아마 오늘 밤도 할 거예요. 일단 상승 추세니까 더 오르려고 할 텐데 더 오르기 위해선 여기 있는 어제 나온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놨던 이 저항을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저항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테스트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이 저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의 저항 혹은 여기 어딘가의 저항을 확인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밤은 어떤 하방 베팅을 뭐 할 수 있거나 하방 베팅의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까지는 좀 보고, 어젯밤에 당장 어젯밤에 당장 하방을 진입하신 분들은 좀 지나치게 좀 투기적인, 좀 지나치게 좀 고위험 감수하신 그런 것일 수 있고, 어제 일단 음봉 나왔으니까 이 음봉을 기준으로 오늘 밤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좀 확인이 좀 들어간, 조금 덜 위험한 그런 진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밤에 진입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근데 전일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하방으로 들이대볼 그런 근거는 생긴 겁니다. 그죠? 하여튼 재밌어요.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반응이 0.1% 상승이다. 우리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히 지난번에 특히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오르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단기적인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단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특히 여기 오버슈팅 했던 이런 피로감을 제대로 푼 적이 없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그 실적 발표가 된 거는 재료 노출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은 좀 의심은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젯밤은 좀 재료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아직은 어떤 딱 아직은 이거다라면서 딱 도장 찍고 어떤 확정을 내리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시점입니다. 의심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계속해서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반도체 지수도 보시다시피 빠지면서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죠. 얘도 똑같이 더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지지선 붕괴돼야 더 빠지는 겁니다. 오늘 밤 파워르장 연설을 계기로 해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30년물 국채 입찰했는데 보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네요. 그죠? 여전히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물가지표 발표됐네요. 예상치보단 살짝 낮지만 일본도 드디어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도 요즘에 슬슬 긴축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엔화는 요즘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 긴축에 상관없이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서 달러가 오르니까 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분명히 지금 일본도 굉장히 좀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일본도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데 일본 금리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일본 금리도 매일매일 높아지면서 좀 세계 경제에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이 물가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는데, 하여튼 이거 일본의 이런 좀 비교적 좀 높은 3%대의 이런 물가는 어쨌든 일본의 긴축 우려도 살살 자극시킬 수는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어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좋게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하니까 한국은행은 또 속이 타겠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참 깝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좀 증시가 좀 앞으로 반등이 좀 나오겠거니, 또 그리고
금리와 달러의 조정이 조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겠거니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이 흐름이 좀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증시가 꺾이려고 하고 있고, 하루 만에 다시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재상승 시도, 다시 재하락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좀 시장의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속도에 맞게 우리가 또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일이 세부적인 대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러셀 지수 좀 잠깐 봤는데 러셀은 반등도 없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면 반등 없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도 반등이 없네요. 이 정도면 반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연 반등이 아니고 이건 그냥 이거는 하락이 멈춰 있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그 대형주들만 좋다라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대형주들은 확실히 모양이 좋은데 S&P, 나스닥은, 러셀은 영 약하네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국제유가는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미 그 전일 이렇게 좀 방향성을 아래로 좀 축축 처지게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에 불과한 것 같긴 합니다. 국제유가는 일단 이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일단 이 장기적인 박스권을 탈출할 의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의지는 일단 약한 것으로 확인을 했죠.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한국도,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나 오늘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나 다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의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증시도 어쩌면 반등의 고점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이 하고 있는 건 뭐다? 지금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어디선가 지지력을 만들어 놨죠. 오늘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여기 지지력이 붕괴가 돼요. 이거 붕괴돼야 N자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한국 증시도 어제 반등의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두가 잭슨홀 미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잭슨홀 미팅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하락할 거면 빨리빨리 지지선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오늘 밤에도 이 자리 지켜버리면은 근데 또 다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 지지력이 강력해지면서 이 자리가 튼튼한 바닥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락이 자연스러운 때인 겁니다. 예. 하락이 자연스러운 때 하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이 자연스러운 때고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미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환율은 일단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일단은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일단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하여튼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하여튼 오늘 뭐 코스닥은 또 잘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얘는 더욱 더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더 반등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코스피나 뭐 미국 증시나 이런 애들은 반등의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코스닥은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분명히 다르죠. 추가 상승 의지, 뭐 추가 상승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전이니까요.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에코프로 친구들이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에코프로가 만약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리는 겁니다. 예. 3거래일, 4거래일째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지력 보여준다면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예.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시는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해야 되겠죠.
에코프로 BM은 역시 이대로 죽진 않을 것 같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해줄 생각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거는 에코프로 친구들이 아직도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했네요.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